안녕하세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하락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는 1.0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0.59% 하락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전날 미국과 유럽 증시는 아주 빨갛게 불타올랐습니다. 특히 S&P 500과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 신고가를 돌파하였는데, 어제 또 테슬라가 무려 6.42%나 상승하면서 나스닥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언택트 관련주인 넷플릭스 역시 11%나 상승을 하면서 한국의 언택트 관련주인 카카오와 네이버가 또 한 번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오늘 개별적인 압제가 있었죠. 어제에 이어서 한국은 확진자가 무려 400명대로 진입하였고, 그러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코스피와 코스닥 차익 실현 매물이 출몰하였고, 한국은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터지자 한국은행에서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였고, 오늘은 미국에서 잭슨홀 미팅이 있는 날입니다. 그 덕분에 현재 유럽과 그리고 S&P 500, 나스닥 야간 선물은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은 금요일이라서 투심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인데 한국 증시는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까요?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더 급증하면서 한국 증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한국 증시 내일은 반등이 나올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5시 1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플러스 0.3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코스피와 달리 다우는 출발부터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여기 보시면은 시초가가 플러스 0.03%였고 하락률이 마이너스 0.33%, 장중에 그렇게 큰 변동도 없었고, 그리고 나스닥은 또 신고가를 갔죠. 플러스 1.73%. 정말 미국 증시는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올랐다고 하면은 조정이 오고, 미국은 지금 확진자가 세계 1위에다가 매일 몇만 명씩 확진자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신고가죠. 자, 어제도 나스닥을 주도한 종목은 바로 이 종목이죠. 테슬라. 이제는 2000슬라가 아니라 2100슬라입니다. 2100달러도 돌파를 해버렸어요. 저는 솔직히 애플이라면은 조금 거품이 있지만 그러려니 하는데, 테슬라처럼 적자에다가 1년에 자동차 판매량이 100만 대도 안 되는 기업이 지금 이렇게 시가총액이 전 세계 탑 10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지금 증시가 얼마나 거품인지를 대변해주는 대표 주식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테슬라가 이렇게 급등을 하자 배터리 관련주인 삼성 SDI는 오늘 2.7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LG화학 보시면은 LG화학이 100만원을 간다는 이런 레포트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항상 주식시장에서 100만원을 돌파한다, 100만원 간다라는 레포트가 나오면은 거기서 항상 꼬꾸라지더군요. 옛날에 크라운 제가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크라운 제가는 지금 8,000원짜리인데 이게 어떻게 100만원을 간다고 레포트가 나왔을까요? 분명히 2015년도 레포트였죠. 허니 버터칩 때문에 100만원을 넘본다. 그 당시에 주가가 70만원이었습니다. 제가 이 주식을 70만원에 사서 80만원에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80만원에 들어갔다가 식중독 외화수 뉴스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50만원까지 내려갔는데, 당시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크라운 혜태홀딩스라는 이 주식이 없었어요. 지금은 크라운 제가, 혜태제가 따로따로 분할 상장이 돼 있었는데, 크라운 제가 안에 혜태제가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였죠. 그리고 자, 주가가 100만원 시대를 연다. 오뚜기 목표가 100만원. 자,
지금 오뚜기의 주가는 58만원. 그래서 저는 항상 불안한 게 저렇게 100만원 시대를 연다.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하면은 못 찍고 그냥 쭉 빠집니다. 크라운제가도 100만원 못 찍고 쭉 빠졌고 오뚜기도 최고점이었죠. 91만원. 그래서 LG화학도 지금 100만원? 그러면은 이게 최고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증권사 레포트 중에서 100만원 간다 한 레포트들은 대부분 거기가 고점이었거든요. 그래서 LG화학도 100만원 간다라는 게 지금 고점의 시그널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LG화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SK이노베이션이 정말 핫했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5.18%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아니 두 개의 배터리 관련주는 상승을 했는데 얘는 또 내렸네. 아, 얘가 정유주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S-오일이 내릴 때 같이 내렸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지만 자, 오늘은 얘는 본인만의 아주 독특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배터리 관련주 소송이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소송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LG화학이 승리를 거두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1차에서 패소를 해서 주가가 그냥 마이너스 5.1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매수 주체는 개인밖에 없고 외국인과 기관은 이틀째 매도 중인데 1심에서 패소를 했으니까 2심에서도 패소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대역전극이 나올 건가 잘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환율과 유가를 한번 살펴보죠. 환율 같은 경우에는 1183원. 어제랑 전혀 차이가 없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43달러. 어제랑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증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어제 경제 지표가 부진해서 크게 하락을 했지만 오늘 반등이 나왔고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0.35%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죠. 근데 코스피는 왜 마이너스 1.05% 하락을 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이거죠. 한국 확진자 400명 돌파. 자, 어제 영상에서 계속 강조해드렸던 게 뭐죠? 확진자가 현재 300명대에 진입을 했고 지난번 8월 15일 광복절에 광화문 집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아직 예상치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확진자는 400명이 사실상 넘은 거랑 다름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말이 정말 피크고 고비라고 어제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제발 10시 이후에 매매를 하자. 왜냐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확진자 수를 아침 10시 이후에 발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 수를 보고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제일로 좋고 미국의 넷플릭스라던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신고가를 가면은 우리나라의 언택트 관련주죠. 네이버, 카카오도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으니까 집중해서 보자고 했죠. 오늘 카카오도 또 한 번 신고가를 돌파했고 자, 네이버 역시 오늘 또 한 번 신고가를 돌파했는데 두 종목 다 수급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400명이 분명히 넘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샀죠. 네, 보시면은 고버스죠. 근데 고버스를 그냥 산 게 아니라 오늘 고버스만 한 30번 정도 매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네요. 보시면은 한 틱뛰기라던가 세 틱뛰기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아유, 그거 갖다가 얼마나 벌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 화면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왜? 나도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오늘 그냥 신경을 안 쓰고 매매를 했는데 인버스 하나만 가지고 200만 원이 넘는 수익이 생기더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인버스의 상승률은 고작 1.8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걸로 200만 원을 벌려면은 큰 돈으로 베팅하는 게 아니라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저렴해요.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어마어마한데 인버스는 세금이 별로 되지 않아서 틱뛰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아니라 코스피 200 지수로 움직이는데 대충 코스피 지수하고 똑같기 때문에 설명을 잠깐 해드리자면은 이거를 3분봉이나 1분봉으로 보시면은
인버스에 아주 특출난 타점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에게 항상 10시 이후에 매매를 하라는 이야기가 질병관리본부에서 분명히 확진자 발표가 나와요. 하지만 일반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침부터서 매수를 합니다. 똑똑한 개미가 돼야 된다. 이런 데서 사람들이 고점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고점에서 인버스를 때렸어요. 그리고 이런 데서 팔고. 여러분 정말 똑똑해지셔야 돼요. 왜냐면은 아침에 개인만 사잖아요. 코스피, 코스닥 개인 무한 풀매수. 내리는 종목이 1000종목, 상승하는 종목이 100종목밖에 안 됩니다. 매매할 종목이 없어요. 그런데 인버스 하나 갖다가라는 수익이 1.80%밖에 안 나기 때문에 때를 잘 맞춰야 돼요. 타이밍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한 대로 움직였습니다. 10시 이후에 일반적인 종목을 거의 매수를 안 하고,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결과를 확인하고 매수를 했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일 동안 반등이 나오고 다시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미국의 야간 선물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현재 미국의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가리키고 있으나 이거는 장이 시작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여기서 또 지난번처럼 경제 비관론이 나온다면 다우는 오늘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미국 증시가 내일 내리니까 한국 증시도 내릴까요? 그럼 오늘 종가에 인버스를 사야 됐을까요?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시 31분에 인버스를 모두 매도를 했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내린다고 해서 한국 증시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한국 증시가 상승한다고 해서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장이 아닙니다. 한국은 오로지 확진자 수와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중요하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어제 진행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는 날이었는데 어제는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한국의 증시가 1% 이상 반등이 크게 나왔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자체 예를 들면은 광주라던가 혹은 부산이라던가 이런 지자체 내에서 3단계를 그냥 자기네들끼리 발표를 했습니다. 광주는 3단계 거리두기를 발표하면서 종교와 그리고 스포츠센터라던가 이런 곳을 폐쇄를 시켰어요. 진짜 안타깝게도 제 주변에 배드민턴 코치와 그리고 배드민턴 샵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어제부로 전부 다 장사를 접고 이제 그만두신다고 하더군요. 왜 그만두냐고 하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진행이 될 것이고 지금도 사실상 스포츠센터가 폐쇄에 가깝다. 지금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배드민턴 용품점에서도 신제품을 안 만들고 팔리지도 않는다. 임대료만 계속 오르거나 임대료만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냥 폐업을 선언하겠다면서 어제 제 주변 분들도 폐업을 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하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그냥 내립니다. 왜 내릴까? 당연하죠.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보다 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더 하향을 했고 어제 무디스에서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추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거는 미국장이 아니에요. 한국의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인가? 그리고 또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가 시행이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질본에서는 그거를 매일 10시에 발표를 하고 그리고 장중에 질본에서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까지도 열리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확진자가 300명대 혹은 그 이상이 일주일 이상 유지가 될 경우에는 무조건 3단계에 돌입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번 주가 고비네요. 이번 주 주말에 지난번 집회에 참가했던 그 분들이 확진이 되면서 주말에 또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증시에서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구로구의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복도식 아파트라서 그 한 라인이 전부 다 확진이 되었는데 화장실 환풍기를 통해서 감염이 됐을 수 있다라는 설과 엘리베이터에서 감염이 됐다는 설이 나왔는데 마스크를 써도 감염이 됐다고 해서 지금 충격과 공포가 훨씬 더 크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 뉴스가 나오고 삼성전자하고 LG에서는 재택근무를 첫 도입을 한다고 뉴스가 나왔죠. 일단은 어떤 뉴스든 삼성 들어가면은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ESN, STX, 삼성전자에게 수주를 받았다. 혹은 삼성전자가 투자를 한다.
그런 찌라시 나오고 5만원을 돌파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저 뉴스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이거다 싶었던 종목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부터서 매일 똑같은 종목만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수익이 나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 영상을 꾸준히 보셨으면 다들 알고 있는 바로 그 종목이죠. 예, 오늘도 똑같습니다. 알서포트죠. 오늘 상한가를 갖고 이 종목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안 물리고 장중에 이 정도만 먹고 나오고 이 정도만 먹고 나오고 이 정도만 먹고 나오고 해서 이거 한 종목만 갖다가 지금 수익금이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제 수익의 절반을 인버스와 그 다음에 알서포트가 해내는데 오늘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어떤 타점에서 샀어도 무조건 수익이에요. 예, 그리고 노릴 수 있는 타점은 솔직히 제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NH증권은 매수 매도를 할 경우에는 카톡이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카톡을 보니까 50개가 있네요. 그 뜻은 제가 매매를 최소 25번을 했다는 얘기인데 너무 매매를 많이 해서 어디서 뭘 매매했는지 제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종목이 똑같고 스샷이 뒤죽박죽이 되면은 제가 어디서 매매를 했는지 확인이 안 돼요. 자, 제가 기억나는 거는 몇 개만 알려드리면은 일단은 17,000원 돌파였습니다. 16,000원을 돌파할 것인가 말 것인가 되게 고민이 됐는데 아침에는 삼성전자 저 뉴스보다는 그냥 오늘 확진자가 400명이 넘을 것이다. 이런 뉴스에 GH 신소재 그리고 우정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갭상으로 시작을 했어요. 물론 GH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투자주의 종목으로 되면서 급락이 나왔지만 2등인 우정바이오는 오늘 시작부터서 14,000원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어제 얘는 시간 외에서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1등주가 내리니까 2등주가 시작부터서 상승세를 보였고 시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얘하고 그 다음에 알서포트가 시작부터서 갭을 엄청 떴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오히려 밀리고 지수가 밀려야지 가는 종목들이 저런 종목들인데 지수가 밀렸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알서포트를 매수했고 코스피 지수보다 쟤는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더 중요합니다. 코스닥도 장 초반에 상승하자마자 꼬그라지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닥 인버스를 사볼까 했는데 코스닥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2가 없더군요. 그래서 안 샀고 이게 아마 제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17,000원 돌파로 그냥 시작에 때렸죠. 여기 V자까지 꼬셔놓고 던지는 경우가 오늘 많은데 일단 오늘 삼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무조건 들어갑니다. 체결강도 153, 153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뚫을 것 같았고 실제로도 여기 뚫어버리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V자 밑에서 던졌어요. 왜냐면 V자 근처까지 꼬시니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고 제가 17,000원에 매수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여기서 한번 사서 여기 300원에 이렇게 한번 팔고 수익률이 그럼 얼마입니까? 2.5% 정도 되죠. 2.5% 이거 하면서 자 여기서 VA가 걸려버리는데 VA가 걸리자마자 18,000원으로 바로 돌입이 되더군요. 근데 18,000원대는 싸울 수 있는 구간이 없어요. 얘가 눌림목이 나와서 이렇게 좀 빠지면은 그때 들어가는데 일단 들어갈 구멍이 보이지 않더군요. 18,500원을 지지해주는 거 보고 18,000원에서 또 한 번 때렸습니다. 그때 시간이 10시 반이죠. 일단 여기서 포인트는 18,500원이 깨지느냐 마느냐 이걸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18,500원이 깨질까 말까를 봤는데 안 깨졌어요. 안 깨졌고 여기 투자 주체를 보셔가지고 장중 추정치를 보시면은 매수였죠. 외국인이 일단 매수고 기간을 안 팔고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투심은 좋습니다. 자, 투심이 좋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18,500원에다 걸어놨어요. 근데 체결이 될 기미와 주근깨가 안 보이더군요. 에이씨, 그래서 기다려볼까 말까 하다가 밑줘야 본전이다. 가만히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것 같은데 얘가 꺾일 때가 있거든요. 잘 보세요. 자, 역시 저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요. 2분 뒤에 이렇게 투매가 나오면서 제게 체결이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 올라가고 있다고 해서 추가로 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척 하다가 뺐다가 여기서 찌질찌질 거리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되게 많아요. 알서포트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18,450원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무조건 체결이 되죠. 그리고 손절선은 18,150원으로 잡았는데
터치하나요? 절대 터치 안 합니다. 지금 체결 강도가 132에다가 그리고 추가 확진자가 400명이 넘었다. 그 뉴스 나오면서 우리 증시가 꼬그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오늘 상한가를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날과 이날이 수익금이 적은데 원래 이날 수익금이 400만 원이 넘었지만 이날 알서포트를 14,000원에 샀지만 제가 16,000원을 갈 거라고 생각하고 한 주도 안 팔고 가만히 홀딩했다가 마이너스를 찍었다가 겨우 종가에 빠져나왔던 이 시기가 있었는데 상상을 해버렸습니다. 알서포트가 종가 고가까지 가면서 15,000원이 아니라 16,000원까지 가는 상상을 했다가 수익금이 날아간 상황이 지난번에 있어서 오늘은 상한가를 갈 거라는 시나리오는 짜놨지만 그래도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베스킨라빈스처럼 계속 골라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18,500원에 매수를 해서 18,950원에 팔았습니다. 정말 멋있는 게 뭐냐면 18,950원이 딱 한 번 터치가 되고 19,000원에서 갑자기 착 빼버리는데 저의 정말 엄청난 초이스였죠. 이거는 사자마자 바로 안 걸어두면은 안 팔려요. 여기서 짜잘짜잘 하면서 체결이 몇 개 되는데 자 여기서 밀립니다. 제 거는 다 체결 안 됐어요. 제가 금액이 커가지고 체결이 다 안 됐어. 하지만 몇 주 정도 팔려가지고 얘는 만약에 18,700원이 되면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는 높아지지만 19,000원 돌파로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18,700원으로 밀리는데 이때는 살 수가 없어서 그냥 땡겨버렸어요. 그냥 위로 땡겨버렸습니다. 18,750원. 땡겨서 사서 평단가가 18,500원이 아닙니다. 약간 더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추가로 이렇게 따다닥 들어오죠. 추가로 따다닥 들어오면 18,900원에 일단 던져요. 왜냐면은 이쪽으로 가다가 다시 19,000원에서 꼬그라지면은 평단이 높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바로 위에 호가인 18,900원에 익절을 해줍니다. 반만. 다 던졌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 좀 가벼워졌죠. 내가 풀배팅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제가 1억 원이 넘기 때문에 한 5%만 때려 맞아도 마이너스 5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올라갈 때마다 부분 익절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추가로 19,000원을 보는데 봐봐요. 아까 팔길 잘했죠. 18,900원에 안 던지면은 이게 또 내려온단 말이야. 하지만 나는 이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습니다. 올라갈 때까지 지켜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억 단위가 넘어가면은 1%만 올라도 100만 원인데 1% 오르다가 떨어져 봐. 그럼 막 마이너스 100만 원 되는 그런 기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수익을 챙겨주면서 지켜봅니다. 충분히 지켜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미 익절을 2번이나 했기 때문에 든든하죠. 빠지면 추매한다. 안 무서워. 18700이 됐어도 아까 생각을 해봐요. 18750에 샀는데 18700으로 됐다? 기분 나빠. 하지만 나는 900원에서 팔았지. 18650까지 내려오네? 기분 좋게 땡깁니다. 이건 제 건 아니지만 이쪽에서 저도 시장가로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18650에서 그냥 이렇게 땡겨줍니다. 자, 그럼 이번엔 또 다시 분할 매도 18800으로 합니다. 3호가 뛰기 정도인데 왜냐면은 이게 그 당시 호가를 보면은 되게 두꺼워가지고 18900까지 못 갈 것 같아요. 하지만 18800에는 약간 호가가 얇아서 그쪽에다 걸어줬어요. 그리고 봐봐 18750, 18700에서 공방전이 너무 치열해. 빨리 반 정도 내보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끝까지 못 봅니다. 자, 18800이 나가죠? 일단 나가줘야 돼. 그 위로 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물량은 이제 좀 더 볼 수 있을 때까지 가져다 주지만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 큰 돈으로 자꾸 쫄린단 말이야. 18900에서 다 던졌으면 상관이 없지만 하나도 안 던지고 홀딩하고 있었으면은 이 와리가리 할 때 너무 쫄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분 익절을 해주고 자 다시 옵니다. 18,950원 이번엔 뚫는다 했는데 못 뚫을 것 같아. 자 호가 수정 19,000원. 자 오케이 바로 뚫으러 가죠. 여기가 이게 너무 여러분 길어서 그렇지만 이게 1초밖에 안 돼요. 자 19,000원의 전량 익절입니다. 이미 19,000원이면은 상승률이 25%이기 때문에 상한가까지 먹을 필요가 없어요. 상한가까지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여기 5% 더 먹으려고 하다가 물립니다. 다른 종목 봅니다. 그리고 장중에 어떤 종목이 오르나 다 찾아봤는데 카페24 올라가지만 신고가를 돌파했어도 얘는 안 돼요. 왜냐면은 지수가 밀리고 있는데 이 종목 못 갑니다. 지수가 밀릴 때도 이렇게 상승했던 적이 있지만 상한가는 못 말았어요. 여기서도 그랬고. 그리고 얘가 올라가면 그 다음날 이렇게 빠지고 시작해서 안 돼. 얘 여기서 만약에 물린다? 그럼 그 다음날 여기서 빠지고 시작해. 자 어제 에스테파마라는 종목이 23%까지 올랐다가
시간 외에서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시가 붙어서 마이너스 3%로 시작을 했고 종가는 마이너스 9%대로 마감됐단 말이야. 이게 양봉 종배를 잘못하면 겪게 되는 딜레마입니다. 여러분들이 종가 고가로 가겠지 하고 들어갔다가 여기서 멈춰. 그럼 다음날 여기 뚫겠지? 아니야. 꼬그라져 봐봐. 그럼 기분이 더러워요. 그래서 저는 종가 베팅 이런 종목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상따를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 일신바이오를 보세요. 일신바이오 어제 투상을 갔죠. 근데 투상은 여러분 무조건 투자 경고 혹은 단일가 매매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역시 투자주의 종목에 지정이 되었고 이 종목은 오늘 마이너스 22.91% 하락으로 마감되었죠. 최근 뭐 혈장치료다 뭐다 하면서 투상까지 보냈는데 여러분들이 상한가 따먹기를 좋아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투상을 보내면서 시작할 때 9% 상승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여기 위에서 상승으로 시작을 하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7% 그리고 종가는 22.91% 하락으로 마감됐는데 여러분이 음봉 종배 말고 양봉 종배를 잘못하면 저렇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 상상하게 되잖아요. 엑세스바이오처럼 야수의 심장이 되자 상한가 가는 거 견디면은 뭐 6,000원짜리 주식이 6만원이 될 수 있다면서 조금 내려도 사람들이 익절을 하거나 빠져나갈 생각을 안 해요. 요즘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걸 역이용합니다. 한두 종목을 돌연변이처럼 보여주면은 내 종목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본인 종목은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샀잖아요. 저런 종목은 살 기회조차 안 주거든요. 점상으로 보내버리고. 그래서 이 종목은 아니었던 거죠. 자, 캐몬도 마찬가지죠. 아주 고점까지 꼬시고 죽여버렸는데 어제 캐몬이 장중에 갑자기 마이너스였다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존버를 또 했겠죠. 18.89%까지 상승을 했는데 장중에 마이너스 8%까지 갔었죠. 그래서 이렇게 쫙 빠졌다가 위에 팍 반등이 나올 때 위에 꼭지에서 잡으신 분들 오늘 몇 프로의 손실을 봤을까요? 위에서 잘못됐으면 마이너스 10% 추가로 또 마이너스 10% 이틀 만에 20%를 마이너스를 찍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급등주를 좋아하거나 급등주로 수익을 크게 내야지 그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까 저도 보시다시피 알서포트 맨 끝에 꼭다리 안 들어가잖아요. 상한가 가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안 들어가잖아요. 자, 이제는 매매를 중단하거나 변동성이 적은 종목에 들어가면 되죠. 변동성이 큰 걸 들어가 버리면은 여기서 수익 몇 프로 챙겼나요? 한 8% 정도 챙겼습니다. 8% 챙긴 거 이거 지켜야죠. 그러면은 뭐 인버스라던가 ETF에서 놀아봤자 손실이 마이너스 2%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이제 지키는 매매만 하면 끝나요.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서포트 말고 다른 종목을 매매를 또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알서포트만 매매해서 지겹다 싶어서 어제 한번 우정바이오라는 종목을 잘못 매매를 했다가 마이너스 50만원을 찍어서 어제 정말 분했는데 자, 어제의 원수를 갚기 위해 복수를 하기 위해 우정바이오를 또 들어갔습니다. 우정바이오는 응압병동 관련주이면서 체시스처럼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주 체시스는 어제 시간에서 7.89% 상승을 했지만 장 초반부터서 오히려 하락을 하면서 오늘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별 재미가 없었죠. 보시면은 플러스 3.65로 시작이 됐으나 시가가 최고가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건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우정바이오는 2등주예요. GH 신소재가 1등주인데 1등주가 단기 과열에 걸리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재밌더군요. 왜? GH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10%를 찍었거든요. 근데 우정바이오가 오르네? 이거 뭐야? 아, 그거구나. 1등주는 단기 과열에 걸리니까 신형이랑 미수가 막히니까 2등주로 오는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우정바이오를 시초가에 매매하신 분도 물렸습니다. 왜? 바로 쭉 꼬그라지면서 빠졌으니까. 그래서 수급을 보시면 오늘 당연히 개인만 사고 그리고 세력들은 털고 나갔는데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 언제 산지도 몰라. 얘네 언제 샀나 보니까 7,700원에 좀 샀었고 그 밑에서 사놨었나 봐요. 오늘 다 던지더군요. 그리고 어제 시간 외에서 얘는 마이너스로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시간 외에서 정확히 9,000주인가 매수를 했더군요. 아니 시간 외에서 10분마다 어떻게 9,000주 이렇게 다 딱 맞춰서 매수를 한 거 보고 아 이거 프로그램으로 들어왔나 보네 이 생각을 했고
좀 시간 내서 눌러버리는 거예요. 위에서 누가 살려고 하면 눌러버리길래 설마 얘 혹시라도 시가 갭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모르더군요. 그리고 어제 얘로 마이너스 50%를 찍었으니까 제가 제약 바이오는 안 합니다. 저랑 안 맞아서. 근데 이 제약 바이오의 바이오주도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걸 오늘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얘를 한번 매매해봤습니다. 자, 이 부근에서 매수를 했을까요? 아니죠. 여기가 동그라미인데 시가 깨고 내려오고 있네요. 꼬그라집니다. 체결강도 100도 안 돼. 넌 못 가? 저는 이 시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알서포트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시 18분에도 알서포트를 사고 있었고, 그리고 이때는 인버스로 재미를 보고 있었죠. 자, 드디어 제가 원하는 타점이 나왔습니다. 바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포에 질리는 자리, 하방 VI죠. 하방 VI인데 이거를 찍고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은 하방으로 갈까 상방으로 갈까 되게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잡아보려고 했어요. 여기서 잡아보려고 했는데 자꾸 누가 가로채더군요. 저랑 좀 비슷한 타점에서 들어가는 애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전체 다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하방 VI로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반 정도 했다가 하방 VI 걸려가지고 빠지려고 하면은 추매, 그리고 위로 순간적으로 팍 올라갈 때 그때 다 던지고 나가는 그런 뭐 매매법인데 얘는 13,100원과 13,000원 초반대에 잡았어요. 근데 시간대가 11시 40분이라서 너무 지루해. 지루하고 루즈하고 저는 이미 여기서 체결이 됐어요. 그리고 기다리다 보니까 어때요? 예,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땡벌. 그리고 다른 종목을 살펴보다가 알서포트가 상한가를 가버렸더군요. 아씨, 이거 들어가지 말고 그냥 알서포트는 홀딩할걸. 이런 생각만 들더군요. 자, 그런데 우정바이오가 올라옵니다. 저는 여기서 익절을 했어야 되는데 익절을 못했어요. 왜냐면은 알서포트가 이게 상한가가 풀리는 거야. 아, 이쪽으로 물량을 조금이라도 태워볼까? 고민했지만 저는 상따를 잘 안 합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질병관리본부에서 뭐 특별 기자회견 같은 걸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GH 신소재가 밑에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4.75까지 상승을 해버립니다. 자, 1등주가 오르니까 2등주인 우정바이오 갑자기 급등을 하죠. 자, 13,6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저의 수익은 5%. 요렇게 큰 수익이 났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알서포트나 이런 애들 보니까 아, 절로 가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중간에 슈팅이 나왔을 때 그냥 팔았고, 그리고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우정바이오는 제가 13,000원대에서 계속 끌어올렸어요. 이게 거래가 별로 없는데 보시면은 13,200원에 매도를 했죠. 매도 이때 한 번 했어. 근데 주가가 다시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13,100원에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다시. 왜냐면 이 밑에 호가가 깨지지 말라고. 내가 받쳐놓은 거죠. 그리고 또 보시면은 13,200원에 다시 매도를 했어. 여기서 내가 받쳐놓으니까 사람들이 또 이 위에다가 올리길래 내가 아까 샀던 물량 다시 위에다 팔고, 그리고 나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물량이 1억 원이에요. 1억 원. 쉽게 못 팔죠. 앞으로 한 8,000줄 더 팔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13,100원에 자꾸 호가가 공백이 생깁니다. 이게 13,100원에 호가가 깨져가지고 여기에서 여기 호가가 없는 거야. 여기 호가가 있고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호가를 만들어줬어, 이쪽에다가. 견우와 직녀처럼. 그래서 던지려면 여기다 던져라 해서 내가 이쪽에서 받고, 그리고 위에다 바로 걸어버리고. 그래서 이 호가가 공백이 너무 심하니까 여기까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봐봐, 이거 다 내가 이쪽에서 사고 팔고 하여 있는데 여기에서는 갑자기 매수가 팍 들어온 게 아니라 이런 건 내가 산 거고, 13150이 153주밖에 없었고 그 다음 주로 바로 넘어갑니다. 호가가 막 얇다른 거지. 한 100주밖에 안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좀 사나 했더니 안 사. 여기 바로 호가 6주 던지니까 막 이 호가 깨져가지고 13150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여기다 또 누가 던지니까 또 호가 깨져버리고, 아, 징그러워가지고 이거 나 던질 때마다 제가 다 받았어요. 이거 다 받았어. 그래서 무조건 13,000원 밑으로 안 가게 계속 받아 먹었거든요. 아, 내가 이거 받아 먹다 보니까 내가 대주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여기서 받는 족족 이쪽에다 다 걸어버렸습니다. 걸어가지고 이쪽에서 막 조금씩 이렇게 누가 사가길래 위에다 다 팔다 보니까 어떤 새끼가 계속 던지는 거예요, 이 밑으로. 그럼 나는 계속 받아 먹고, 제가 13,200원을 무조건 올려야 되겠다 해서 이 위에까지 계속 샀거든요. 난 무조건 13,200원 위로 팔기만 하면 되니까. 아, 근데 어떤 애가 계속 던지니까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나 하자 탁 하는데, 아, 이제 진짜 쫄리는 거예요. 내가 알서포트나 매매를 할 걸 왜 이걸 또
다른 종목 들어가가지고 매매하는 거 보여주려고 하다가 이 쇼를 하고 있는가 하면서 현타가 와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탈출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죠. 질병관리본부에서 특별 기자회견하는 거 그거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13,200원에다가 걸어 놓으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팍 매수를 하더니 기자회견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촥 올라가는데 현타 오더군요. 현타. 왜냐면은 1시간 30분 동안 이 밑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이루어지면서 나는 13,000원이 깨지지 않게 지지를 해주고 있었고 여기서 새옷 까먹고 이렇게 팍 팔면서 겨우 빠져나왔더니 14,000원까지 올라가 버려. 근데 14,000원 더 못 올라갈 거라고 본 게 GH 신소재가 아까 상방 VI 걸리고 하방 VI 걸린 거 보고 절대 못 간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장중 매동 추정치를 보시면은 개인만 사고 있어서 빠질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1시간 반 동안 저렇게 고생해놓고 얼마 벌은 줄 알아요? 8만원 벌었어요. 8만원. 여기까지 익절을 했으면 수익금이 200인데 여기서 막 팔고 하다가 8만원 벌고 겨우 빠져나왔는데, 하지만 여러분 중간에 질본에서 특별 기자회견이라던가 저런 내용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장중에 빨리 대응하는 거를 익히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매일 영상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지루하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2달 동안 1억 원이라는 수익금을 한번 달성해 보려고 도전을 해봤습니다. 근데 너무 쉽더군요. 2달이 아니라 한 달 만에 그냥 9,800만 원까지 찍을 뻔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수익금을 계속 체크하다 보니까 제가 9,800만 원까지 수익금이 생길 뻔할 때 그 당시에 수익을 못 챙겨서 결국에는 제 마지막 수익금은 7,200만 원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월별로 얼마를 벌고 있는지 확인을 안 합니다. 지난번처럼 9,800만 원을 찍으면 200만 원을 더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익절도 못하고 손절도 못하면서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금액을 확인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런데 여러분 암산으로 대략 어느 정도까지 찍으면은 1억 원을 달성할 수 있다 눈치는 채고 있거든요. 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수익금 1억 원까지.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팁인데, 제가 현재 월별 잔고는 확인을 안 하고 있어도 실시간 잔고는 매일매일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들어간 종목이 빨간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리고 오늘 수익이 얼마인가, 이거를 계속 확인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한번 체크하지 말고 매매를 해보세요. 제가 계속되는 악습관이, 만약에 수익금이 70만 원이면은 100만 원 찍은 거 보여주려고 30만 원을 더 벌려고 들어가고, 그러다가 이렇게 때려 맞고 계속되는 악습관이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예 실시간 잔고 평가 창을 꺼버리고 한번 매매를 했어요. 오늘은 얼마에 매수를 했나 기억도 안 하고 그냥 안 간다 싶으면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손절도 바바바바바바 하면서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제가 매매 횟수가 훨씬 더 많게 나온 겁니다. 이게 손절을 해야 될 타이밍에도 빨간불 들면 나가야지, 빨간불 들면 나가야지,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간다 싶어서 그냥 잘라버리고 다른 종목 매매하고, 아까처럼 그냥 리듬에 맞춰서 즉흥적으로 쫙쫙쫙쫙쫙쫙쫙 흐름을 따르면서 익절할 거 익절하고 손절할 거 손절 쫙쫙쫙쫙 하면서 제가 봐도 이 흐름이 끊기질 않더군요. 얼마까지 찍어야 된다, 오늘은 얼마 찍어야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하니까 보세요. 인버스를 4,180원에 사서 바로 이렇게 팔아버리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최소 30원 뛰기는 해야지, 그래야지 여기 수익금이 30만 원이 생기니까 지금 수익금이랑 합쳐서 오늘 100만 원을 만들 수 있구나, 이런 압박감에 둘러싸여가지고 빨리 던지질 않았는데, 이 실시간 잔고창을 안 보니까 바로바로 집어던져요. 보세요,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90원에 샀죠, 다시 200원에 던지죠, 그리고 또 205원에 던지죠, 다시 또 141850에 다시 매수를 하죠, 그리고 또 다시 15원 뛰기 하고 던지죠. 진짜 실시간 잔고창을 확인을 안 하니까 매매가 너무 자연스러웠고, 제가 장 끝난 다음에 확인을 했는데 저 솔직히 오늘 수익금이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예상을 했거든요. 조금밖에 안 먹고 나왔으니까. 근데 수익금이 600만 원인 거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거 이제부터서 얼마 찍는지
확인을 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1억 원까지 수익금 달성하기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1억 원을 달성을 하거나 1억 원까지 얼마 안 남았다. 그거를 알게 될 경우에는 익절도 안 되고 손절도 안 되면서 지난번처럼 또 9,800만 원까지 수익을 찍었다가 다시 한번 밑으로 추락할 게 머릿속에 그냥 상상이 돼요. 이거는 매번 그래왔으니까. 지금 8월달 거래일수가 이틀 남았는데 대충 생각이 돼요. 앞으로 몇백만 원만 더 찍으면 되니까 하루에 얼마만큼 찍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면은 분명히 내일도 때려맞고 월요일도 때려맞으면서 다시 가거나 아니면은 1억 원이라는 수익금을 달성을 했어도 1억 원 수익금 달성한 거에서 깨지기 싫어서 다음날 익절을 안 하고 손절을 안 해서 또 때려맞고 이렇게 될 게 너무나 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실제로도 이런 적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냥 이번 달 말까지 제가 1억 원을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이제는 아예 신경을 안 쓰기로 했어요. 나중에 좀 완전히 한 몇 달 지난 다음에 꺼내서 확인을 해보는 그런 식으로 한번 보여드리지 지금은 이 수익금에 집착하면은 매매가 안 된다는 거를 오늘 깨달았네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솔직히 실시간 잔고창 안 보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왜냐면 빨간불에 나가고 싶은 게 인간의 욕구니까.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얼마가 익절 라인인지는 머릿속에 있어요. 이거는 엑셀로 제가 계산을 했는데 여러분도 지금 제 유튜브 채널에 있는 블로그에 들어가시면은 이 엑셀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제 유튜브에 여기 블로그를 클릭하시면은 여기 검색어를 엑셀로 하면은 수익금이라던가 손실금 계산하는 엑셀 탭이 있거든요. 여기서 본인이 이제 수익금이 세금을 떼고 얼마를 벌 수 있는가 다 계산한 다음에 이것만 정해놓고 여러분도 한번 차분하게 매매를 해보세요. 본인이 손절이 안 되는 게 저쪽에 찍혀있는 지금 실현 손익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절이 안 되는 건데 저거를 안 보고 하면은 손절도 잘 되고 익절도 빨리 돼요. 그리고 오히려 수익이 더 늘어나는 걸 저도 오늘 경험해봤는데 이 방법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코다리19 바이러스 환자는 400명대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내일 만약에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500명, 600명대로 늘어난다면은 주말의 부담감과 함께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오히려 확진자가 400명대에서 300명대라던가 200명대로 줄어들면은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코스피로 들어오면서 지수가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을 외국인과 기관이 확인 후 오히려 추가적인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 꼭 확진자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세요. 자, 두 번째, 오늘 열릴 잭슨홀 미팅에 주목을 해보세요. 오늘부터서 내일까지는 잭슨홀 미팅이 열립니다. 유럽 증시도 현재 하락 중인데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경제 비관론이 나올 수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유럽 증시가 하락 중입니다. 연준에서는 과연 이번에 어떤 이야기를 할지 오늘 있을 잭슨홀 미팅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도록 하죠.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제가 착각을 했네요. 오늘은 후원을 해주신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